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어,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지금의 어떤 이런 하락들이 정치적 이슈, 특히 이제 전쟁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이벤트로,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조치들로는 조금 뭐 역부족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아실 줄 알았는데요. 뭐 이런 내용이죠. 뭐냐면 코스피의 하락이죠. 이렇게 해볼까요? 코스피가 현재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죠. 이 코스피의 하락은 최근에 왜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걸 한번 글로 써볼까요? 코스피의 하락 이거를 따라가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매수가 아니라 매도세가 많죠. 이게 개별 종목에서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뭐 외국인이나 어떤 주체가 메인이 돼서 어떤 개별 종목을 올릴 수는 있지만 시장 지수는 지금껏 보면 외인들의 어떤 누적 순매수와 상당히 어떤 같은 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최근에 코스피의 하락은 외국인의 매도와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외국인의 매도는 왜 그럴까라고 보면은 최근 환율의 약세인 거죠. 환율의 약세. 좀 펜이 두껍네. 환율의 약세인 것이죠. 그러면 환율은 왜 약세를 보이나? 라고 이렇게 해보면 달러가 강세여서 그런 거죠. 달러가 강세다. 근데 이 달러 강세의 어떤 원인들을 막 찾아보면 어제 나왔던 뭐 PPI나 CPI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 혹은 뭐 금리 상승 이런 것들로서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달러 강세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달러 강세는 그러면 무엇에서 또 기인하나 이렇게 또 쳐다보면은 유로화의 약세에서 나오는 것이죠. 유로화의 약세로 인해 달러가 강세되면 환율의 약세, 환율이 약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늘고 코스피가 하락하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유로화 약세는 어디서 오나라고 보면은 유럽의 어떤 그 경쟁력이죠. 유럽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럽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어디서 오나 이렇게 보면은 유가나 그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유가의 어떤 그 에너지 가격의 어떤 강세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보면은 아이고 너무 복잡하네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전쟁. 그러니까 이 코스피 하락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 전쟁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 원인을 알아야 코스피가 언제 돌아가는지를 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의 어떤 가격 그 자체에 좀 집중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코스피가 이 코스피의 어떤 이것과 어떤 환율, 최근에 환율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환율이 1,300원이 훨씬 넘었으니까 요거의 어떤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코스피가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강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코스피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피, 환율 쭉 따라가 보니 전쟁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환율을 전망할 수 없고 전쟁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떠한 많은 어떤 노력으로도 사실 지금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코스피의 어떤 의미 있는 가격, 세 번째 가격 구간이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집에 가다가 생각해 보면, 아, 참 말주변 없네. 이게 좀 조리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라는 생각에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좀 친절하게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주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분들도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의 코스피 하락은 어떤 환율인 것 같지만, 사실 그 환율의 요인은 유로화의 어떤 약세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유로화의 어떤 경쟁력이 약해진 부분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화된 이유는 에너지라는 것인데, 그 에너지가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전쟁과 이 전쟁을 어떻게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우리는 코스피에 좀 더 지수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어떤 의미 있는 가격이 좀 형성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로 시장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다양한 어떤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역시도 그거 자체가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 그것만으로 또 주가를 설명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는 지금 지수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저희가 매수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회원분들께서 이제 5분 봉은 너무 짧다 말씀하셔서, 그럼 30분 봉, 저도 30분 봉을 중요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30분 봉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30분 봉을 어떻게 보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이전에 오늘 아침에 옴니 시스템이라고 좀 아주 가벼운 테마성의 종목이었는데, 어제 매수하고 오늘 매도가 자연스럽게 좀 오전에 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매수한 종목은 케어젠과 IS 이커머스인데요. IS 이커머스 지금 보는 게 IS 이커머스인데, 사실 이것도 약간 테마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물가와 연계된,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하진 않은데,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답게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수급과 어떤 패턴으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한 것이고, 케어젠 지금 보시는 건 케어젠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뭐 저희가 좋아하는, 저희 예전 회원분들은 다 아실 내용인데, 케어젠, 뭐 시젠, 그 다음에 갑자기 아미코젠, 이 세 기업 상당히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회사가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변화되는 모습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좋은 기업이 단기 매매의 어떤 영역에 들어왔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고요. 매수했던 이유는 최근에 요 어떤 캔들 있죠. 여기에 캔들, 요 캔들이 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캔들을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모습에서 매수를 했고요. 이것을 이게 지금 7월 5일의 캔들인데요. 이거를 30분 봉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30분 봉으로 본다면 7월 5일이면 한 요 정도가 될 건데요. 7월 5일이 여기거든요. 7월 여기 보이죠? 7월 5일 6, 7, 8 이렇게 나오는데 7월 5일의 캔들 중에서 중요한 캔들을 찾는 것이죠. 이거를 좀 확대해 보면은 7월 5일의 캔들 중에서 저희가 의미 있게 보는 캔들은 요 캔들입니다. 요 긴 캔들을 이렇게 쭉 긋죠. 그리고 요거를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게 뽑아 보겠습니다. 쭉 뽑아 볼게요. 그 다음에도 뭐 중요한 캔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앞서서 7월 5일을 중요하게 봤으니까 아이고 답답하다. 이렇게 7월 5일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긋습니다. 이게 긋고 여기서 이제 좀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중요한 캔들이 어떠한 이렇게 어떤 매물을 만드는구나. 이 매물에서 상승 반등하다가 깼지만 깨지 않고 다시 테스트를 이렇게 무언가를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매수를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단기 매매할 때 일간 차트를 주 메인으로 보지 분봉을 메인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혹시 일간 차트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정도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다 손절을 걸었지만 사실 여기 걸어놨다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여유 공간을 두고 그 안에서 수익을 좀 취하자 이런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런 어떤 소설 시나리오일 뿐이지 이렇게 가진 않겠죠. 근데 어떤 전략을 단기 매매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캔들의 모양을 보면 저희는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이만큼을 걷지만 사실 중요한 가격 구간은 여기와 여기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어떤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그냥 일간 차트와 뭐 30분 봉 뭐 이렇게 보고 펴놓고 자주 보다 보면 그냥 이렇게 눈에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매수를 하고서도 자동으로 매도 체결을 걸어놓고 그냥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매도 주문 걸 때 그냥 딱 손실만 딱 이익 실험만 딱 하는 것만 걸어 놓거든요. 1.5% 이상 올라가면 매도 딱 걸어 놓는데 어떤 분들은 뭐 고점 대비 얼마 빠지면 뭐 계속 따라가면서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됐을 때 너무 복잡해지는 것이 싫고 가끔 풀리고 매도가 확 꺾여버리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것들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1에서 1.5 정도만 딱 이익을 취하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이 코스피 지금 이게 일간 차트인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무섭게 하락할 때는 이런 추세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 지금 지수 이평으로 지금 깔아놓고 봤을 때 이 200일 지수 이평이나 그냥 단순 이평이든 상관없이 이 200일 위에서 어떤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추세 매매 잘하면.
그쵸. 만약에 제가 완전히 100% 추세 매매자라면 이 위에서만 매매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200일을 깨고 내려오는 이 구간에는 달러라든지 채권을 매수하는 쪽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세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으면 약세장은 매매 안 하고 채권과 달러 정도로 어, 활용을 하고 시장이 다시 꺾여져서 돌아갈 때는 다시 추세 매매를 좀 하고 뭐 요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100% 추세 매매자라기보다는 가치 평가에 기반한 쪽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이평선들을 무시할 때가 많죠. 근데 추세 매매자는 이런 누구나 다 보는 이평선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맞고 틀리고 이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성향이니까요.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나랑 맞는 걸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렇게 하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뭐 다음 주도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도 7월 말도 힘들 것 같거든요.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렇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떤 강력한 뭐 어떤 그날이 나온다면 행동으로 또 옮겨야겠죠. 시장과 가장 많이 빠진 그리고 바닥을 잡은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추가 매수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할 생각은 있습니다. 시장을 좀 집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